2020년 상자 텃밭 홈 가드닝 인트로, 홈 가드닝 유튜브 연계 프로그램, 참여 방법과 정태경 강사님의 식물관리법 꿀팁 대방출합니다. 영종도서관 상자 텃밭 조성 사업은 일이나 학업에서 벗어나 온 가족이 도서관 옥상에 나만의 텃밭을 꾸미고 생태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우리는 모여서 텃밭을 꾸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종도서관 권사서는 어떻게 하면 상자 텃밭 사업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옥상이 아니라 참여자 집을 정원으로 꾸미자. 그렇게 영종도서관 상자 텃밭 조성 사업은 상자 텃밭 홈 가드닝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상자 텃밭 홈 가드닝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11월 14일에는 다육식물 수투키 기르기, 11월 21일에는 새싹 채소 기르기, 11월 28일에는 공기정화식물 DC가든 꾸미기, 12월 5일에는 싱고니움 심지화분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영상이 업로드되면 댓글로 참여 신청을 해주세요. 각 회차당 추첨을 통해 15인을 선정하여 해당 홈 가드닝 키트를 증정합니다. 당첨자는 영상이 업로드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당첨 DM을 받고 영종도서관을 방문해 주세요. DM 확인 후 키트를 증정합니다. 단 중복 체험은 안 돼요. 한 가지 키트만 수령 가능합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될 상자 텃밭 홈 가드닝 미리 볼까요? 홈 가드닝 키트 완성 모습 살펴볼까요? (11월 14일) 진행할 다육식물 수투키 완성 모습입니다. 11월 21일 진행할 새싹채소 기르기 키트입니다. 11월 28일 진행할 공기정화식물 DC가든입니다. 12월 5일에 진행할 싱고니움 심지화분입니다. 상자 텃밭 키트는 3층 로비에서 배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쪽 강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분갈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식물관리법 정태경 강사님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시간에는 식물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쪽 강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분갈이 필요한 시기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는 얼마에 한 번씩 하면 되느냐, 분갈이가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 또 분갈이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갈이는 얼마에 한 번씩 하면 좋을까예요. 그래서 식물의 성장이 조금 빠른 식물들, 왕성해서 1년마다 집을 좀 바꿔줘야 되는 식물들은 매년 봄에 좀 갈아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느려서 한 2년 정도 돼서 새집이 필요한 식물은 2년마다, 또 성장이 아주 느린 식물은 그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갈이가 가장 좋은 시기는, 식물도 동물처럼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은 겨울에 휴식기로 선택을 해요.
그러나 봄이 오면 다시 새로운 생명 활동을 시작하므로 아직 꽃망울이 맺히기 전에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른 봄보다는 좀 따뜻해지는 한 4월에서 5월경에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나 여기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굳이 관엽식물 같은 경우는 계절을 많이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꽃을 피우거나 열매가 맺히는 식물들은 그 시기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갈이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분갈이가 필요한 시기는 식물들이 열심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식물들이.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신호를 보내냐면은 뿌리가 배수구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밖으로 나오는 시기가 있고요. 또 물 줄 때마다 화분보다 식물 위에 부분이 너무 커서 자꾸 넘어지거나 또 물을 주었는데도 자꾸 시들고 노란 잎이 생긴다. 이러면은 그 화분에 뿌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물을 주어도 물을 마음껏 못 먹고 흘러나왔기 때문에 물은 자주 줬는데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화분 위로 뿌리가 넘쳐나는 게 보이시죠? 이제 화분이 작아서 시금치 뿌리가 흙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진은 식물체 이제 위에 부분이 지상부라 그래요. 너무 커가지고 포트에 있는 식물이 자꾸 이렇게 넘어져요. 그렇게 하면 식물도 물도 빨리 마르고 그렇고, 그다음에 식물체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작아서 지금 산세베리아 같은 거 화분이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울퉁불퉁하게 뿌리가 가득 차서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이렇게 분해서 뽑아 보셨을 때 뿌리가 칭칭 감겨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모습. 이럴 때는 분갈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분갈이 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 분갈이 할 때는 화분 모양으로 둥글게 굳어버린 뿌리는 이거 뭐 서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조금 풀어주셔야 돼요. 많이 엉켜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는 조금 잘라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갈이 전에는 물을 주지 말고 되도록 식물이 좀 늘어질 때까지 물을 말려서 하는 게 좋아요. 분갈이는 되도록 여름, 겨울은 피하고 봄, 가을에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꽃이 피어있는 식물이거나 열매를 맺고 있는 식물들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꼭 나는 이쁜 분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실 때는 뿌리를 다치지 않게 지금 현재 있는 화분보다 조금 큰 데로 옮겨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용기는 분갈이할 때 용기는 식물의 용기 선택, 사람에게 살 집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트에 있는 식물보다 이쁜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주고 그러는데 살기 편하다고만 하지 말고요. 또 용기가 이제 흙이나 그리고 수분이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또 식물을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니까 용기를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기와 식물의 비율은 어떤 디자인이든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5대8, 약 2대3 정도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 비율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식물은 드러나 있는 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하고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모습도 많이 고려하셔서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길게 뿌리가 곧고 깊게 하는 화분 식물인 경우는 조금 깊은 화분으로 하시고요. 넓게 퍼지는 식물인 경우는 조금 넓은 화분에 낮고 넓은 화분에 심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용기를 맞춰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용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재질이 있는데 화분도 플라스틱 화분도 있고요. 많이 보셨죠? 플라스틱 화분, 유리, 그다음 FRP,
시멘트 화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 화분, 토분, 세라믹 많이 있고 옹기, 구워지는 옹기 화분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 화분도 있고요. 우리 분갈이를 해주고 나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모래나 이끼 정 같은 거 올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미관상 예쁘게도 보이지만 수분을 많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가는 모래도 올려줄 수도 있고 붉은 모래를 올려줄 수도 있고 마른 이끼를 올려줄 수도 있고 셀라기레라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이끼 정도를 올려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살아있는 이끼를 올려주는 게 수분 증발 막을 때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이 물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자기가 표시를 해요. 어떻게? 꽃이 떨어지거나 색이 바랜답니다. 그리고 잎이 아래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늙은 잎이 먼저 떨어지고요. 잎이 생기가 없고 시들거나 거의 생장하지 않고요. 아랫잎이 말리고 화마 현상이라고 노랗게 되고요. 시들거리고 그러다가 갈변하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는 물이 부족하다고 식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찾아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이 많을 때 저희들이 제일 많이 망가뜨리는 게 산세베리아에 죽어가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많이 줬을 때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을 많이 줬을 때는 꽃에 곰팡이가 생긴다. 그 다음에 어리니까 늙은 모두 동시에 떨어진다. 그다음에 뿌리가 갈변하고 흐물흐물해진다. 잎에 생기가 없고 물컹거리고 썩어요. 잎이 말리거나 노랗게 되고 시들어서 끝이 갈변하고 이럴 때는 물이 많을 때는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흙의 양은 화분 높이의 80 내지 90% 정도로 흙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흙이 너무 많으면 물을 줄 때 흙이 넘쳐서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고요. 너무 적으면 뿌리가 충분히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식물한테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흙이 너무 높으면 물을 주면 흙이 쏟아져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좀 적당하게 이런 분에서는 한 1, 2cm 정도 낮게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분 크기를 표시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보통 우리 그 빨간색 포트가 10cm 포트, 12cm 포트 이렇게 시중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화분의 지름이 10cm다, 12cm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분 지름이 10cm면은 화분 높이도 거의 10cm 정도로 나와 있을 거예요. 좋은 화분의 모양은 이렇게 입구가 넓고 약간 내려갈수록 좁아지면서 배수 구멍이 있는 게 좋겠습니다. 배수 구멍이 없고 바닥에 납작하게 있는 화분은 물을 주어도 물이 고여 있거나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놓을 때 병뚜껑이나 타일이나 돌 같은 거를 밑에 받쳐주시고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갈이 할 때 준비물은 분갈이할 식물, 더 큰 화분, 그 다음에 상토, 마사, 물주루, 깔막, 모종사 또는 흙을 담을 대야 그리고 흙을 버릴 봉투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흙을 무난하게 보통 우리 할 때는 상토와 마사를 한 7대3 비율로 해요. 그런데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3대7 정도를 하든가 아니면 5대5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원예용 상토는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이렇게 배합이 되기 때문에 배수도 잘 되고 그런 걸로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토질이 많은 흙은 물이 잘 빠지지 않고 무겁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하게 연을 키운다던가 그럴 때 아니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갈이할 식물을 준비를 하시면 기존에 말랑말랑하거나 탄력이 있는 재질의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주시거나 그러면 쉽게 빠져나와요. 그렇지만 뿌리가 가득 찼거나 딱딱하게 들어있는 것들은 고무망치 같은 걸로 두드리시든지 좀 위에서 잘 눌러서 좀 빼셔야 됩니다. 화분에서 식물 빼고 뿌리를 정리하고 나면은요, 죽은 뿌리는 잘라내고요, 좀 흙은 털어내고 잔뿌리가 새로운 흙을 만날 수 있도록 뿌리를 좀 풀어줍니다. 그대로 심으면 그 뿌리가 썩은 뿌리가 그대로 있어서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좀 죽은 뿌리는 잘라내고 털어내고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갈이 할 때 자주 가는 게 싫으시다고 너무 큰 화분으로 옮겨주시면은 그거는 개들이 안에서 뿌리를 너무 많이 내리면서 위에 있는 식물을 많이 자라게 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있는 애보다 한 치수, 한 1, 2cm 정도 큰 그런 화분으로 하셔야지 엄청 큰 10배씩 이렇게 되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망으로 깔고, 깔망은 마사나 그런 거 빠지지 않게 하고요. 그 위에 자갈 또는 마사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분갈이 문토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깔망이, 마사는 깔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해주면 되고요. 배수통도 너무 두껍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갈과 마사층은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상토나 이런 게 빠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보통 마사, 소립, 중립 그런 것도 괜찮은데 대립도 괜찮고요. 요거는 작은 화분일 때는 이 마사가 가능해요. 그런데 관공서나 집에도 아주 커다란 나무 같은 경우는 마사를 배수층으로 채우면 너무 무거워서 그럴 때는 시중에서 이제 화분 만약에 집에 있는 그 분갈이를 하시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스티로폴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텐데 스티로폴이 너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스티로폴이 뿌리랑 같이 만나면 그 뿌리가 스티로폴 사이를 뚫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해주면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가 큰 화분은 마사가 무거우니까 난 화분에 있는 굵은 거 그거를 쓰시면 무게도 적고 물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사 깔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가운데 흙을 조금 파내고 그 다음에 식물을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 공간에 흙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흙을 손으로 꾹꾹 눌러 담는 것이 아니고요. 삽으로 흙을 흘려서 채워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손으로 꾹꾹 눌러 담으면 나중에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물이 잘 공급이 안 되니까 너무 누르지 말고 또 공간이 많으면 공기가 들어가서 뿌리가 상하는 수도 있으니까 탁탁 쳐가면서 좀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심고 나면은 물조르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물은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만큼 줄줄 새도록 몇 번에 걸쳐서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주고 난 뒤에 화분에 있는 흙들이 물을 머금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주시고 또 한 번 주시고 그렇게 해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물을 줄 때마다 흙이 가벼워서 조금 내려앉으면서 그 사이에 흙을 채워지고
덮고 난 뒤에 그런 과정을 바풀해서 그걸 평평하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육식물인 경우에는 처음에 분갈이를 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육식물은 그 자체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굶겨도 뿌리가 더 활착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갈이한 식물에 있어서 가장 분갈이는 식물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주는 작업이에요. 옮기면서 뿌리도 건드리게 되고 잎도 건드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소 3, 4일 아니면 1, 2주 정도는 통풍이 잘 되는 반 그늘에서 요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몸살을 많이 하는 식물도 있어요. 그리고 시들할 수 있는데 그 요양기간 또 회복되도록 하고 서서히 양지로 내놓는 게 좋겠습니다. 분갈이 직후에는 뿌리가 손상이 돼서 물올림이 온천하지 않기 때문에 물 마름이 더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주시지 마시고 아주 그냥 애기 다루듯이 서서히 그늘에서 반그늘로 양지로 이렇게 해서 옮겨서 주시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은 어떻게 주느냐? 보통 때에 물 주는 가장 적당한 시기는 식물의 잎끝이 약간 처져 있는 상태. 그때 물 주는 게 제일 물이 고팠을 때 우리도 물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예, 식물도 그때 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흙 표면이 바짝 말라 있을 때 충분히 준다 했어요. 근데 이거 흙 표면이 바짝 말랐을 때 충분히 줄 때 실수하는 게 흙 표면이 바짝 말라 있으면 요즘 흙들은 물을 주면 흙이 빨랑 빨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줄줄 흐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물 많이 먹였구나, 화분 밖으로 물이 흘러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흙이 충분히 빨아들일 만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잎이 시드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건조한 경우하고 또 물이 많아서 뿌리가 습한 경우에도 잎이 시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분에 흙을 만져보고 물준 시점을 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물을 부족한 듯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울 때 물을 주시면 얼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따뜻한 곳에 옮겨서 물을 주시고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밖에 내놓든지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흙 표면이 말랐을 때랑 또 흙이 말랐을 때 이렇게. 그래서 그 저면 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분에 흙이 너무 말라 있을 때는 물을 줘도 밖으로 흘러내리지 그 흙에 물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물통이나 대야에다가 물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이 화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넣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면은 화분 구멍으로 해서 서서히 물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을 주면은 훨씬 확실하게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횟수와 정도도 화원에서 우리 식물 사갖고 이거 물 언제 며칠에 한 번씩 줘요. 그렇게 하면은 대체적으로 화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그러는데 그거는 집의 상태나 이 화분이 어디에 놔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잘 관찰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물은 한 번 줄 때 흠뻑,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마르고 난 뒤에 그렇게 주는 거를 머릿속에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면 관수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시들어 있는 애들이 물속에 충분히 담겨 있고 뿌리가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되지는 방법이에요. 물 뿌리게 사용하는 법도 아시죠? 물 뿌리게 수압이 너무 세면은 화분의 흙이 굳어지거나
물을 나쁘게 전달하기 때문에 물줄기는 그 샤워처럼 이렇게 가늘게 나오는 그런 물줄기를 하셔서 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이 피어 있는 경우나 꽃이 피어 있는 경우에는 꽃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꼬리 부분에 물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관엽식물은 위에서 비가 오도록 전체적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먼지도 씻겨 내려갈 수 있겠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갈이할 때 산이나 주변에 있는 흙도 가능한가, 아니면 꼭 구입한 토양만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집에서 가정에서 이용하는 거는 한번 알아봤더니 인공 배양토를 구입해서 분갈이하는 가정이 요즘은 많아졌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냥 밭에 가서 흙 퍼오고 산에 가서 흙 퍼오고 그게 영양가 많다고 그렇게 퍼갖고 오시는 사실은 있어요. 근데 흙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또 밭에 있는 흙이나 그런 걸 갖고 들어오다 보면은 개미나 벌레들이 섞여 있는 흙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집안에서 개미나 벌레들이 많이 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밖에 있는 흙이나 그런 거는 이용하지 않고 좀 소독이 되어 있는 그런 흙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원에서 판매하는 흙은 뭐 피트모스, 콜라이트, 버미큘라이트, 뭐 부엽토, 뭐 밭에 골고루 섞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볍고 다양한 성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한 후에는 영양제를 주어야 하냐고 그랬어요. 그냥 또 수분 공급만 하면 되느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공중거리처럼 이렇게 올 밖에 매달아 놓는 거, 그런 거는 주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흙에다가 어느 정도 섞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식물을 크게 키우지 않고 튼튼하고 이쁘게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집에서는 너무 큰 거보다는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뿌리를 더 작게 정리하고 난 뒤에 그거 하면 다시 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고 난 뒤에 뿌리를 막 자르고 그랬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기를 거치고 난 뒤에 그때 비료주는 게 뿌리가 잘 받아들이고 할 것 같으니까 분갈이하고 한 일주에서 2주 이상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음지에서 양지로 가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그때 비료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물을 주는 때와 양의 빈도라고 했어요. 그것도 분갈이 했을 때는 물을 충분히 주고, 또 물을 주는 횟수나 그거는 식물에 따라 놓여지는 장소에 따라 그런 거에 따라서 체크를 해가면서 주셔야 돼요. 분갈이 직후에는 베란다 빛 잘 비치는 것을 놓아주면은 식물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광합성을 부지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식물때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회복기를 거치고 난 뒤에 방근을 해서 휴식을 한 후에 빛이 드는 곳으로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